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1일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 라인을 꾸준히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 주 한 화요일, 이 금리 발표 전까지만 이 상태만 조금 유지돼도 완전 선방하는 건데, 다음 주까지,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갭 띄우고 난 뒤에 이런 자리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이면 충분히 이렇게 2500까지도 잘한다면 이 2600까지도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계속 제가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분할 손절하실 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수는 이것만 지지해주면 충분히 우상향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이 오더라도 이렇게 하락장이 결국에는 오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다이렉트 이렇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꺾이더라도 한번 반등하고 이렇게 꺾이는 거지. 아무도 이렇게 꺾는 걸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독특한 거죠. 그거는 이 시선이 이제 조금 많이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세력들도 이 하락장에 얘네도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런 패턴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다이렉트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지수가 지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뭐 2000을 가든 2200을 가든 2400을 가든 2600을 가든 이런 지수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 풀매수 아니면 할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수가 반등할 때, 이때 하락할 때 레버리지 1차 매수해서 이때 팔면 또 이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그 텀이 길다고요.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하락할 때까지 6월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텀은 계속 현금만 보유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금만. 이 현금만 보유해서 결국에는 이 정도 퍼센트를 먹었겠죠. 2200에서 2300에서 2400. 이거 기껏 해봤자 10%라고요. 5%에서 10%. 1차 매수해서 5%에서 10% 먹는 기회비용이나 그냥 이 테마주 공부를 해서 그 기회비용 아껴서 그냥 실력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수는 결국에는 빠지긴 빠집니다. 하지만 이 빠질 때 어떤 테마 위주로 상승을 주면서 지수가 빠지는지를 아셔야 되고, 지수가 오를 때도 어떤 테마 위주로 지수가 오르는지를 아셔야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장에 의미가 없는 그 테마주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의 기본 조건이에요. 이 지수만 보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딱 레버리지만 매수하고 할 게 없겠죠. 레버리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만 매집을 하는 거고, 다른 전혀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안전 투자형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 단점은 이 저점 한번 잘못 잡다가는 결국에는 날아갈 수가 있다. 이쪽 레버리지에 잘못 물리면 결국에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일반 종목보다 더 길죠. 왜냐하면 일반 종목에서는 그 전에 호재라도 터질 수가 있는데, 이 지수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호재가 아니라 시장의 경제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장 경제가 좋아지려면 단기간으로 뭐 5개월, 6개월 이내에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 1년 좋았으면 3년 안 좋고 3년 안 좋았으면 2년 좋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결국엔 지수가 우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굳이 지수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고 그냥 공부하시면 되죠. 어차피 지금 시장 테마가 결국에는 도는 애들만 도는 거기 때문에 그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시면서 어떤 테마 위주로 도는지 공부하시면 충분히 지수와 상관없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는 뭐 전반적으로 크게 좀 다음 주까지 조금 봐야 될 거고, 이 라인만 지지해주면 상승 흐름 무조건 한번 나오겠죠.
이란만 현금 많으신 분들은 이란이 지지해주면 충분히 한번 1차 매수 베팅할 만한 구간이다. 물리더라도 이거는 한번 베팅해야 되지 않는 그런 구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인이 조금 장막판에 이제 좀 끌어와줬는데 수급을 이제 개인이랑 기관들의 물량을 다 뺏었죠. 장막판 되면서 외인들 수급 다 들어오면서 개인과 물량 크로스가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은 이제 외인이 좀 매도세를 보였는데 장막판 이제 시외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은 이제 기관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외인들이랑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지금 시장 흐름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외에서는 이 미선물이 빠져주면서 이제 대형주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대형주들 애들은 시외에서 이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일단 시외에서 이 영향은 아마 미선물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빼긴 뺐는데 그래도 장막판에 수급 들어온 거 보면 저점에서 개미들이랑 이런 물량 크로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제외하고도 이런 코스닥이나 이런 레버리지나 조금 이런 여러 가지를 조금 지켜보면, 레버리지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죠. 이제 개인들이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들에서, 이런 저항 나오는 구간들에서 개인들이 지금 다 털고 있고, 이 터는 물량들을 누가 받냐? 지금 계속 금투가 받아주고 있죠. 금투가 시장의 하락이랑 상승을 주도하는 주동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얘네가 레버리지를 계속 풀매도를 때려버리면 그 곧버스 쪽에서 계속 매수를 때려버리고, 반대로 곧버스에서 매도를 때려버리면 이제 레버리지에서 매수를 때려버리겠죠. 지금 보시면 일단 금투랑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조금씩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확실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맛만 보는 정도, 단타형으로만 들어오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이면 이때쯤 계속 매집을 하다가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이제 약수익 구간 나올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곧버스로 타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레버리지 일단 같은 경우에 금투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계속 외인돌 이제 곧버스 쪽은 좀 매도세가 나오고 금투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죠. 어디부터 가냐? 이것도 7월 이제 10일 이때부터 7월 8일 이때부터 7월 8일 이때죠. 이제 이때부터 계속 개인들이 곧버스 물량 다 받아가고 있는데, 이때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손실 구간이죠. 손실 구간인데 지수는 우상향, 개인이랑 이제 기관이랑 반대로 가는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꾸준히 일단 금투도 계속 꾸준히 매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좀 시장 상황은 당분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 금리 발표를 하면 좀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열어봐야 알겠죠. 이제 시장이 주도는 개인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기관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환율 때문에 이제 주도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기관이 얼마나 주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서포트 해주는 흐름이 얼마나 강하게 보일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 금투 일단 금리 인상 그런까지는 좀 이런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시장의 주도 테마들을 한번 보면,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수 상승 및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 지수 2% 급등으로 인해서 시세가 한 2% 정도 나와줬고, 이건 오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쪽 대형주 위주로 한번 이건 뭐 2% 3% 수익 구간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물려도 큰 비중으로, 삼성전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려도 큰 비중으로도 한번 베팅을 할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 일단 결국엔 일단 지금 보시면 6만 라인을 잘 지지해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수 흐름이랑 전반적인 개인들의 이제 투자 심리랑 이제 지수 흐름이랑 이제 레버리지 그다음에 인버스 이런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저는 상승하는 흐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타는 곳에서는 타는 곳 반대로 이제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겠죠. 내가 손절하면 급등을 한다. 그 말이 결국에는 내가 개인들이 털려야 급등을 한다는 말이고 이 삼성전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절을 하거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냥 다 버리고 주식을 접을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투자자별 동향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최근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지금 개인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 기간이 같이 안 들어오는 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지금 이것도 뚫을 것 같고 지금 62,500원 이 65,000원 라인까지도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이거 나오고 조금 빠지던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65 라인까지는 또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준다면 될 것 같고 못해도 그래도 일단 이 63 라인, 627 라인은 한번 반등 이쪽으로 한번 윗꼬리 달고 빠지던가 아니면 뚫던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이렇게 지수는 일단 삼성전자가 견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 루닛, 그 다음에 HPSP 이런 개별주 위주로 신규 상장주 및 개별주 이런 신화인터텍도 너무 아쉽죠. 이런 것도 너무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린 종목인데 이때 하루만 참았으면 좀 모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아쉬운 종목이고 이제 이런 개별주 위주로 튀는 애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오늘 치료제가 오늘 이거 우리바이오는 이제 화이자랑 이 화이자 재료도 엮여 있는데 오늘은 대마 쪽으로 한번 시세를 받은 것 같은데 대마 쪽으로 받았는지 화이자 쪽으로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화이자랑 대마엔 재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장 초반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종목이죠. 이런 라인 지지 잘해주면 충분히 슈팅 나올 만한 자리다. 이런 저항이나 이런 저항까지도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니까 꼭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 뚫을 때 그냥 한 번씩 그냥 들어갔고 이런 거는 이런 자리가 확실히 재료랑 이제 거래대금 붙어주면 이런 거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겠죠. 오늘 1600억 들어와 주는데 이런 것도 내일 한번 또 슈팅 나와주는지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쪽도. 그리고 저희가 15일날 7월 15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하위 변이에 기존에 있던 치료제에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때 한번 제가 이렇게 관련주들죠. 이제 화이자, 이제 KPX 생명과학, 우리바이오, 젤제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런 것도 충분히 코로나 쪽은 계속 시세가 순환매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치료제 안티네들 위주로 일단 계속 봐야 된다. 치료제 위주로만 봐야 된다. 진단키트랑 그런 건 일단 우선순위를 빼두고 무조건 치료제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재료가 충분히 나올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KPX 같은 것도 오늘 시세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나와줬죠. 이것도 한 20%, 21% 시세 시원하게 나와줬는데 이런 것도 이 라인들 좀 뚫고 지지해줬으면 이 9,000원까지도 한번 슈팅 나올만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추세 완전히 바꿔주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코로나 테마가 제가 계속 쉽고 좋다는 게 계속 순환매가 결국엔 된다는 거예요. 순환매가 지금 오늘 코로나 쪽이 이제 교육 쪽으로 튀었죠. 교육 쪽으로 이제 메가임디가 대장을 잡았는데 이 코로나 쪽 테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단키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치료제 이런 데 시세 봤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식품 플러스 재택치료 이제 재택근무 이런 애들 짜자기 시세 봤다가 마지막에 교육 쪽이었거든요. 결국엔 피날레가 교육 쪽이었는데 근데 저는 교육 쪽을 잘 안 봤던 이유가 이제 여름 방학 시즌이어서 이게 크게 의미가 시세를 크게 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쪽이 조금 아쉽죠. 이쪽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계속 이 코로나 쪽이 이번에 돌았을 때 공부를 확실히 해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또 돌수가 있어요. 언제 또 이 재료가 재탕이 될지가 몰라요.
그만큼 공포에 떨었던 바이러스고, 아무리 감기랑 이제 경미한 증상이라고는 해도 공포에 떨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한번 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번에 재유행이 끝나고 나중에 또 재유행이 한번 또 온다면 그때를 대비해서는 충분히 지금 코로나 테마가 어떻게 지금 먼저 순서대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 위주로 튀고 있는지, 이런 걸 미리 분석을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이런 걸 머릿속에 박아놔야, 아니면 메모장에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또 재유행이 오면 먹을 수가 있겠죠. 준비된 자만이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맨날 이런 고점대 사고, 고점대 사고, 물리고, 멘탈 나가고, 손절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건 충분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코로나 쪽은 끝나지 않았나, 이 교육 쪽까지 튀어줬으면 이제 끝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식량 쪽도 저는 좀 서울식품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번 갑툭튀 한번 해줄까 했었는데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오늘 식량 쪽은 흥국 F&B가 조금 튀어주던데, 얘는 지금 재료가 두 개죠. 그 마켓컬리랑 이제 코로나 쪽인데, 이런 애들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만약 코로나로 안 튀어주면 얘는 마켓컬리로 튈 가능성이 커요. 마켓컬리가 하반기 IPO 예정이죠. 충분히 이슈 나오면, 시외에서 이슈 나오면 상한가 찍고 윗꼬리 달릴 가능성이 큰 거고, 그 전에 이슈 나오면 한번 10% 이상, 15% 이상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일정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이니까. 그 다음에 저 동방도 오늘 조금 계속 지켜봤었는데, 코로나 쪽. 이건 동방 쪽은 코로나랑 이제 룩 쿠팡, 흑자 전환 이슈로 한번 둘 중 아무거나 한번 엮어주는지 좀 봤는데, 그래도 일단 추세는 계속 높여 나가고 있죠.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차트가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구간인 것 같긴 한데, 좀 이 3000원 라인 좀 뚫어주면, 3050원 라인 쪽 확실히 좀 뚫어주면 한번 슈팅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조금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동방이랑 이제 KCTC가 이제 물류 플러스 쿠팡이죠. 이런 애들 물류 플러스 쿠팡인데, 이런 애들 시원하게 이런 5,000원까지 5,500원까지 한번 시원하게 슈팅 나와주는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쪽 물류나 이런 애들도 한 번쯤 시대를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번 코로나 뭐 이슈 터질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코로나 쪽은 일단 조금 슬슬 끝물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일동 패밀리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한가 가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하한가를 갔네요. 하한가를 갔는데 이제 내일 또 점화는 안 될 것 같은데, 점화를 하면 60% 점화 되면 이런 건 한번 밑골이 달리지 않을까. 만약 점화가 된다면, 점화가 되면 저는 조금 잘 볼 것 같고, 점화는 안 되더라도 한 1라인 한 3만원 초반까지 빠져주면 한번 좀 건드려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크게 이게 지금 긴급 사용이 일단 연기가 된 건데, 아직 뭐 거래량도 그렇게 터지지 않았고, 이런 건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일동 제약이랑 이제 일동 홀딩스 두 개 다를, 이것도 30% 빠지면 60% 정도죠. 점화 되면 이거는 무조건 밑골이 달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점화는 안 갈 것 같은데, 이것도 한 2만원 초반까지 좀 빠져주면 한번 건드려 볼 만하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근데 낙주 매매는 확실히 좀 차트 보실 줄 아는 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좀 타점이 잡히고, 그리고 낙주 매매는 욕심을 잘못 부리면 결국에는 나락이 가겠죠. 욕심 부릴 만한 건 아니고, 좀 지지하는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지지하는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일동은 계속 좀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오늘 넷플릭스 이슈 엮여서 덱스터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테마를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 올렸는데, 저도 이런 거 그냥 장 초반에 잡았죠. 저희가 원했던 자리죠. 갭 안 뜨고 처음에 1라인 좀 지지해준 흐름 보이면 충분히 한번 1라인까지 한번 또 슈팅 나올만 하다 해서 전 슈팅 나올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를 했고, 이 메타버스 쪽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대장이었던 애가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2평선 뚫었죠. 여기서 지금 이 3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지금 차트가 괜찮습니다. 이런 차트 좋아요. 전 이런 차트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차트도 괜찮고, 이 메타버스 쪽은 물린 사람들은 한번 물탈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추세를 다시 바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괜찮지 않을까.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랑 이제 MP, 자이언트 스텝이 제일 낫게 않네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 위주로 한번 시장을 조금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메타버스 쪽 물리신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외하면 크게 뭐 이슈 받았던 거 없고, 히링 같은 경우도 오늘 시원하게 8% 이상 슈팅 나와줬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이 라인 지지 라인 보시면서 홀딩 하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왔겠죠. 이때쯤 잡았을 거니까. 이때쯤 잡았으면 요쯤 잡았으면 지금 한 13% 12% 정도 수익 구간이죠. 이런 거는 오늘 거래량 또 700억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추세 한번 바꿔주는지, 이런 9,500원 라인 뚫어주는지, 이런 거 좋죠. 이런 자리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자리들이죠. 이 라인 지지해주면 충분히 한번 슈팅이 나온다 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자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 주식 차트라는 게 이 지지만 잘해주면, 이 지지해줄 라인들만 지지 잘해주면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를 뚫리면, 여기까지 뚫어버리면 세력이 돈을 더 써야 돼요. 1000억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700억을 여기까지 올릴 거면 여기까지 뺐으면 1000억으로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8,850원 라인은 1000억을 써야 돼요. 1000억. 그 정도 써야 되는데, 이 300억이라는 돈이 누구한테는 크듯 누구한테는 작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쓸 필요가 없었겠죠. 얘네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한 반증은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슈팅 나와줬고, 이제 유신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라인들 지지해주면서 계속 슈팅이 나와주고 있죠. 유신 같은 경우도 이 라인 지지 계속 해주면서, 저희가 봤던 라인들 지지해주면서 계속 슈팅 나와주고 있고, 결국에는 다 지켜줄 애들은 다 지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되죠. 이제 그리고 폐배터리 쪽도 이것도 제가 계속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코스모화 이때 7월 19일부터 이거 성일아이텍이 26일인가 28일인가 그때 상장, 그 전까지는 기대감에 충분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도 차트가 좋죠. 계속 이 상단 부분 계속 지지해 주는데 한번 좀 시원하게 슈팅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꾸준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아싸인데, 이런 종목도 아싸일 때 보고 인싸 때 팔아야 돼. 이런 종목은 아싸일 때 보고 그때 보고 인싸 때 팔아야지. 이런 건 인싸 때 잘못 들어가다가 피곤해집니다. 물리더라도 일단 탈출은 되겠는데, 근데 굳이 물릴 필요가 없죠. 그 전부터 미리 분석하고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요즘 시장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너무 쉽죠. 쉽고 그냥 차트를 계속 돌려보면서 분석하는 사람들만 계속 먹는 시장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그냥 계속 바라볼 뿐.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 멘탈이 나가겠죠. 멘탈이 나갈 것 같고, 이제 오늘 좀 이 K 콘텐츠 쪽이 좀 조정을 줬는데 얘네들도 여전히 차트가 좋습니다. 이런 대성창토 같은 애도 저희가 원했던 자리, 오전에 이런 라인까지 이 라인 좀 지지해 주는지, 빠지더라도 이제 이 라인 쪽, 이 라인까지 4,300원이죠. 4,300원 라인까지 좀 지지해 주는지 이런 애들 보고 했는데, 이런 것도 이 4,360원 이쪽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저는 좀 여기서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여기서 한번 받아볼까 했었는데, 근데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좋아하는데 아쉬운 종목이지. 이런 것도 근데 뭐 지지라인까지 딱 안 떨어지더라도 이런 거 실시간으로 그냥 보시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죠. 만약 욕심이 난다 하면 여기서 그냥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해서 평단가 이 부분에서 그냥 여기 한 2%, 2% 그냥 손절 라인 잡으면 이런 것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죠. 주식은 딱딱 떨어지면 제일 좋지만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세력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크게 뭐 내일도 이런 비슷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HPSP도 조금 보면 계속 지금 C에서 좀 올랐나요, 얘가? HPSP가 HPSP HP C에서 2% 정도 떨어졌죠. 2% 2% 정도 떨어졌으면 9% 대충 한 이쯤일 건데 이런 것도 좀 한 6만원? 6만원까지만 좀 빠지더라도 이런 것도 내일 한번 다시 또 슈팅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도 6만원? 깨지더라도 이 6만원 부분만 좀 지지해주면 이 6만원 부분만 좀 지지해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가 좋죠.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먹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그냥 도박주라고 합니다. 도박주. 근데 저희가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도박인지 모르죠. 왜 도박주라고 하는 사람은 지지와 정을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것도 먹을 자리가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지와 정을 다 보니까 그 먹을 자리가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시선 차이입니다. 그런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지와 정을 매일 보셔야 되고, 기본으로 매번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그게 주식의 기본이고, 그거 제외하고도 이제 뭐 크게 볼 테마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런 SDI 얘도 지금 삼성 그 재료죠. 그 삼성 전기차 이런 것들은 좀 우상향하는 흐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대용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볼만한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오늘 장 마무리도 잘 하시고, 오늘 좀 주도였던 테마들, 이제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지지와 저항 분석해 보시고, 선 미리 끄어 보셔서 내일 이 자리 오면 매수도 해 보시고, 원하는 자리 오면 이제 수익 구간 나오면 원하는 자리에서 한번 매도도, 저항 부분에서 최대한 매도도 해 보시라 결국에는 실력이 늡니다. 이 말은 제가 매일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바뀌어야만 계좌가 바뀝니다. 지금처럼 계속 손실이 났으면 지금 했던 것들만 안 하면 돼요.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면 안 될 것만 안 하면 주식은 충분히 할만한 그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의미 없이.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하루도 이제 일과나 이런 주식 하느라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제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